충남 내포 신도시 모함이래도 메가시티 2차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내포 신도시 모함이래도 메가시티 2차 분양가격 비교 및 홍성 예상분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을 살펴보고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다섯 번째 분양 가격 및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홍성군 아파트 매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특별 공급이 2월 21일에서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고 일반 1순위는 2월 23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일반 2순위는 2월 24일 목요일 날 있고 당첨자 발표는 3월 3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모집 공고일은 2월 10일자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으로서 기간, 나이, 지역 등 선정할 때 2월 10일자로 보겠다. 주택 건설 지역인 홍성군하고 예산군은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즉 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매 제한 기간은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모두 다 3년간 전매 제한이 있겠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는 그 기간에 도달한 걸로 본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해당이 되겠고 경쟁이 있으면 홍성군하고 예산군 거주자를 우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겠습니다.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를 보면 전용 면적 하루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이 되고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과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사업 주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할 때 서류 같은 경우를 사업 주체에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계약자에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1억 초과부터 10억 이하는 15만 원의 인지세가 나오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단, 단일 단지 내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같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공급이 당첨되면 일반 공급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당첨자로 선정 시 어떻게 되냐? 향후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대 내 2명이 신청해서 1명이라도 당첨된다 하면 그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10년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입주자 접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해당 지역 홍성군이나 예산군으로 보겠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 신청 취소는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는 가능한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신청 취소라든지 변경이 불가하다. 최하층 우선 배정을 한번 보면 1호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그다음에 2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증 발급된 자, 3호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를 최하층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경쟁이 있는 경우는 1, 2호가 3호보다는 우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형 저가주택 정의를 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권은 신규 계약자 같은 경우는 공급 체결일, 그다음에 매수자 같은 경우는 분양되면 완납일의 주택으로 보겠다. 이 기준일은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에 진행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 모두 다 필요하고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그다음에 신혼부부, 요거 1순위라든지 생애 최초 이런 데는 다 6개월 이상만 되면 된다. 그다음에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는 게 있는데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약 예치금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기 때문에 홍성군하고 예산군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200만 원의 예치금만 있으면 되겠다.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보면 홍성군, 예산군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줍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 배점표에 의해서 그 순으로 배정을 하는데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어떻게냐? 그러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그다음에 자녀 수가 또 같으면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하겠다.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고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일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여기서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 가점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당첨됐다 손치더라도 청약 가점을 잘못 기록하면 나중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세대수의 50%를 소득기준 100% 이하, 맞벌이 인자는 120% 이하까지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는 소득기준 140% 이하까지,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이 진행되겠습니다.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부동산가액은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탈락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식.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어, 다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렇게 보면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겠다. 1순위라는 것은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자를 1순위자로 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순위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홍성군과 예산군 거주자를 우선하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수가 같으면 다시 한번 추첨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를 보면 세대수의 50%를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를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을 합니다.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즉 3억 3천만 원을 충족하는 자 또는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한 게 50, 20, 남은 주택은 30%가 되겠죠. 30%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탈락된 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생애 최초 소득 기준이나 추첨제 있을 경우 경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택 건설 지역인 홍성군 예산군 거주자를 우선해서 해주겠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겠다. 규모하고 분양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봉우 신경리 947-1번지 들어가고 여기 내포 15, 내포 신도시 5-3블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 지상 23층 총 10개 동 83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 공급이 617세대, 일반 공급이 219세대,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을 살펴보면 84A 타입 기준층 5층 이상이 분양가가 3억 3천, 요 정도 3억 3천에 나왔고 확장비는 346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는 3억 3천 346만 원. 그다음에 84B 타입 같은 경우는 3억 1,900에 따 확장비 429만 원, 총 분양가는 3억 2,329만 원. 여기에는 유상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상 옵션을 추가적으로 하면 비용은 더 늘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 쪽에 기존에 분양했던 분양가를 한번 보면 일단 내포 모아모래도 2차 이게 3억 3천 정도 84A 타입은 5층 이상인데 11월 달 내포에 반도 유보라가 들어갈 때는 한 3억 2,200선에서 분양이 됐고 내포 중흥이 10월 달에 분양했는데 3억 2,800 정도. 그다음에 홍성 자이가 8월 달에 분양했는데 3억 6천 선의 분양가가 나왔고 내포 이지더 원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분양했는데 3억 4,500만 원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포 모아미래도 1차가 7월 달에 분양했는데 3억 1천 정도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성군 2012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날짜로 자료 추출해서 통계 자료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성군 84 타입 평균 가격은 한 3억 천. 그 다음에 84 타입 최고가는 4억 선으로 21년도 11월 달에 경남 아너스빌이 4억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포 반도 유보라드비는 3.5% 정도 분양가가 높고 내포 중흥보다는 한 1.4%, 근데 홍성 자이에 비하면 91.5% 수준. 그 다음에 내포 이지더원 분양가 대비는 96.5% 수준. 그다음에 내포 모함 미래도 1차 분양가 대비는 한 6.5% 정도 높습니다. 이게 여기가 21년도 7월 달 분양한 걸 감안하고 여기 22년도 2월 달 분양한 것을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홍성군 평균 매매가 대비 2012년도 이후에 입주 아파트 84 타입 평균 매매가 대비보다는 한 4.8% 정도 높게 됐고 홍성군 최고가 대비는 83.3%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홍성군 아파트 매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10월 달에 148건 월별 거래건 수준 가장 많은 거래를 보였고 21년도에는 1월 달에 111건이 최고 거래량을 보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년도 평균이 116건인데 21년도에는 84건, 전년 대비 27.6% 정도 감소를 했고 22년도 1월 달에도 44건으로 12월 달 67건 대비 약간 부족합니다. 실거래 신고가 한 달 이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67건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성군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을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2월 달에 처음으로 2억 5천대 평균 매매 금액을 돌파를 했고 21년도에는 8월 달에 평균 매매 금액이 3억을 돌파했습니다. 3억 돌파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차트는 홍성군 전체적으로 84타입 평균 매매 금액이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위에 차트는 12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데 20년도보다는 21년도에 간극이 조금 더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상승률이 좀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20년도보다는 21년도에 전체적으로 18.1% 정도 상승을 했고, 12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2억 4천대에서 3억 1,800대로 27.8% 정도, 약 한 10% 정도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홍승군 아파트 최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12월 달에 3억 4천으로 최고가를 형성했고, 21년도에는 11월 달에 4억을 했습니다. 최고가만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 감소는 하고 있지만 최고가는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17.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홍성군 예상군 평균 매매 금액의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군 평균 상승률이 18.1%인데 홍성의 홍북읍 같은 경우는 29.1%, 여가 내포 신도시 지역으로서 20년대 2억 4천대에서 21년도에 3억 2천대로 29.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을 보면 예산군도 삽교읍이 지금 내포 쪽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군 평균이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예산 삽교육 같은 경우는 2억 6천대에서 3억 6천대로 39.7% 정도 홍성하고 예산군 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1년도 평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84타입 기준으로 홍성군 같은 경우는 2억 6,586만 원이었었는데 홍북 같은 경우가 3억 2,200 정도 평균 매매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산군도 평균이 1억 7천대인데, 예산 삽교만 놓고 봤을 때는 3억 6천대로 가장 높은 평균 매매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저희 사무실 위치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